제로원 같은 경우는 베트남 시골 여성들을 많이 맺어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들이 한국에 가게 되면 베트남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좋은 것들, 선의적인 시스템을 접하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그런 갈등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요즘은 시골 여성도 사실 뭐 인터넷상이든 뭐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신부들한테 저희들이 왜 한국에 결혼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과 왜 결혼하려고 해요? 물어보면은 한국이 경치가 좋잖아요. 겨울에 많이 추워서 힘들 건데 그러면은 그래도 좋은 경치 나라에 가 살고 싶어요. 또 한국은 도시, 발전된 도시에 살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사실 차이점은 많이 나잖아요. 신랑분들도 한국에 있다가 탁 베트남 보면은 차이점을 확 느끼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신부가 한국에 가잖아요. 가면은 처음에는 사실 신랑분들이 많은 시간을 내줘야 돼요. 가장 좀 이제 힘든 부분이 저 부분이죠.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차피 하루 이틀 휴가 내고 신부 오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회사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주위에 가족이 신부를 사실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신랑분한테 갑니다. 직장 다니는 분도 주말에는 항상 신부를 데리고 다니라고. 한국은 지금은 이제 이 베트남도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지금은 각 지방 시골에 내려가도 조금 읍내 나가도 대형 마트고 막 다 이제 생겨갖고, 또 한국에도 이제 이마트나 어디 마트에 가서 시장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도 신부들이 또 좋아하는 거는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 그러고 처음에는 좀 여기저기 구경도 좀 시키고 신랑분들이 주말에 많이 데리고 다녀주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신부야 한국에 입국한 신부들 중에 확실히 베트남 여성이 다른 거는 제가 뭐냐 하면은 이 신랑분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근데 이제 신랑분이 이제 일을 나가잖아요. 일을 나가다 보니까 동네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베트남 말로 사람 구함하고 딱 붙여다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정확히 잠깐 들었는데 뭐냐면은 그냥 하루 한 4시간 정도 알바생을 구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4시간 정도 알바는 진짜 괜찮아요, 그거는. 왜? 신랑이 일 나간 시간에 그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전에 베트남 사람이 이제 와서 일을 했대요, 여성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서 그만두고 나가면서 그분이 베트남 말로 딱 적어서 붙여주고 나간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알바 자리 있으면은 좋고, 또 최근 얼마 전에 나간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식당을 직접 신랑이 식당업을 하면서 다른 또 사업을 해요. 그래갖고 그분 누님이 식당을 맡아서 하면서 그 가서 도와주고, 네, 도와주고 이런 거 됐으면, 또 신랑의 직업 중에서도 신부가 나와서 도와줄 수 있는 직업 있잖아요.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가게 같은 것 같으면은 신부가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문화 금방 익혀요. 신부들이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이 물가 차이 때문에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신부들이 이제 한국 가면은 신랑분들이 처음에 필요한 물품을 많이 사주잖아요. 그 이제 어떤 신랑분들은 좀 백화점에 가서 막 사주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백화점에 가서 돈 보면 깜짝깜짝 놀래죠, 신부들이. 한 달 월급인데. 네. 왜냐면은 근데 이 베트남은 아주 부유층은 사실 백화점에 가 사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일반 중산층도 자가용도 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고가 물건들은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서민들 저건 저희가 마지막 날 일정 중에 신부와 신랑이 쇼핑을 가요. 쇼핑을 가면은 제가 신부들한테
이제 여기 에이언몰이라고 일본 대형 마트가 한국의 우리 이마트의 규모가 몇 배 정도 큰 그 쇼핑센터에 가서 신랑분들은 뭘 사줄까 말도 하지 말라 합니다. 신부 보고 쇼핑 알아서 하세요. 옆에 따라만 다녀보라. 구경 삼아, 놀기 삼아, 데이트 삼아 이렇게 해보라 할 때 신부들이 과연 어떤 걸 사는지 그 소비 성향을 보기 위해서 저는 내보내요. 갔다 오면 대부분 신랑들이 물건 비싸서 몇 개만 사고 안 사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신랑분들은 신랑이 왜 사주고 싶은 게 있을 때는 특별한 것이 한 개 정도는 사주라 합니다. 그러면 뭐 핸드백 아니면 신발 그도 보면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앞뒤 안쪽 이런 거 사주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신부들이 한국 딱 가면은 신랑들이 신발도 사고 막 옷도 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싸요. 신부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안 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물가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 차이를 느끼는 거 있지만은 처음에 오면은 그 돈 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도리어 시장 가서 사자 그래요. 그건 처음에 저는 신랑분들한테 해요. 옷 사주고 이럴 때 그냥 쇼핑 센터의 중저가 그런 데를 가거나 절대 백화점 데려가지 말라 그러죠. 그런 데 가거나 안 그러면 시장 같은 데도 보면 대형 옷 쇼핑 막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신부가 필요한 옷 고르고 처음에는 신랑분이 옷 골라주지 말라 그래요. 옷 때문에 트러블 생긴 사람도 있어요. 신랑분은 한국 스타일의 옷을 권하고 신부는 근데 신부들 옷 사러 가보면요. 오빠 이쁜 거 없어. 자기들하고 안 맞아요. 취향이 처음에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처음에는 여기 신부들이 가져가는 옷 입고 어차피 팍 하나 두꺼운 옷은 없잖아요. 여기는요. 그런 거 좀 사주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한철 지나고 한철 지나면서 사실 한국 여성들이 입는 옷을 사 입을 정도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2, 3년 지나야 돼요. 근데 이제 물가적인 면에서 적응을 많이 못 하니까 물가적인 면도 처음에는 저가 상품들 위주로 사러 가는데 그런 데를 좀 많이 사죠. 시장 제일 좋아해요. 시장은요. 볼 거 없이. 신랑 입장은 좀 안 좋겠어요. 좋은 거 사주고 싶죠. 좋은 거 사주고 싶죠. 근데 데리고 가보면은 안 사요, 안 사요. 지금 요즘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대구 그 신세계 백화점 맨날 오픈하고 이럴 때도 가서 가면 안 살라 그래요. 근데 내가 한 개만 사세요. 그래갖고 그때 닥서 그 운동화 신발 39만 원짜리 한 개. 그거 한 개 겨우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언제 알아요? 4년 전에 샀는데 그 신발 아직 새 신발 그대로 한국 집에 있다는 거예요. 못 신는구나. 이제 왜 못 신냐면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임신하고 뭐 막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죠. 있었는데 평상시에 그냥 평상시에 막 신는 거 신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고가 물건을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진 않아요, 절대. 신랑분 쪽에서는 막 다 해주고 싶고 이렇지만은 신부들이 필요한 만큼 이제 베트남 여성분하고 쇼핑을 가면은 그냥 남성은 따라다녀 줘야 돼요. 신부가 고르는 대로 사고 싶은 대로.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저 옷 이쁜데 안 사요. 본인이 필요한 것 어떨 때는 몇 군데 다녀도 한 개 딸랑 사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럼 여자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분들이 신부가 처음 왔을 때는 일단 시간을 많이 내서 많이 데리고 다녀줘요. 신부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가족들도 좀 옆에 있으면 그러면 좀 도와주고. 근데 신랑이 데리고 다니는 게 제일 좋죠. 데이트 삼아. 뭐 이제 한 여성 소개받았다고 생각하고 초혼이잖아요. 아직까지. 신혼이고. 신혼 동안 생활 동안 얼마든지. 그 신랑분들은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데리고 다니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싶고 그러면은 일단 주말마다 좀 데리고 다녀주고 시내 쪽, 쇼핑센터 쪽 이런 데 시장 쪽 많이 데리고 다녀줘요. 그게 가장 신부들이 빨리 적응하는 길입니다.